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랜만에 나오십니다.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새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항상 볼 때마다 죄송한 게 그전에 방송할 때 약속도 잘 못 지키고 자꾸 빵꾸나고 이래가지고 고정이었어요. 현근택 걱정이었는데 변호사. 아마 제가 그때 약속을 잘 못 지켜서 몇 번 취소시키고 다 이래가지고 까먹었는데.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올 때마다 근데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시간 잡아놓고 잘 못 지키고 이래서 사실은 그때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 과정에 보궐선거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광역이나. 근데 기초단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가 두 번째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승에 올라간 후보들을 모시는 두 네네, 번째. 네. 부천시장 나오셨고, 부천. 예. 다음에 현근택 이제 후보 나오셨는데, 네. 여러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성 언론에 나가는 셀럽 변호사들 부류 중에 아마 최초의 셀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한 변호인이기도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잘 안 풀려. 계속 잘 안 풀려가지고 마음이 네. 짠했던 사람인데 네. 자력으로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용인 특례시 시장 후보가 되는 상황까지 네네. 딱 보고 있으니까 역시 현근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주자로 모시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일단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3인 경선을 했는데 제가 60에서 65 사이 어느 쯤에 결선 못 없었죠. 밝히지만 한 방에 한 방에 거반을 얻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실패했던 경험들 많이 반출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 그전에는 보면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만 많이 중심이 됐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중전만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 철저하게 딱 선거 시작할 때부터 모든 방송 다 하고 안 나가고 지역에서 그냥 계속 사람들 만나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약간 그전에는 어찌 보면 정치 초년병이었겠죠. 그래서 지역에 뭐 당원이나 아니면 유권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뭐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을 쭉 계속 이제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게 아마 좀 지지율이 처음에 어쨌든 좀 60 넘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데 제가 목표는 사실은 한 65 정도 잡았었어요. 목표는 안 됐지만 좀 오만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당내 분위기나 이런 걸 좀 봤거든요.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자들 지지율도 좀 보고 그러면서 했었는데 그래도 좀 밑바닥을 열심히 다닌 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근택 변호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용인 특례시장 후보가 됐다 근데 사실은 현근택 변호사는 십몇 년간 용인 시민과 함께 한 대단한 변호사이거든요. 아까 저거 말고요. 그거 보여줘봐요. 프로필에 보면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소송 대리인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제가 그거를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했죠. 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2번 받고 그러니까 판결문만 6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했죠, 되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정치 참여해야 된 계기도 됐고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소송 재판이라는 거는 다 벌어진 다음에 사위하는 거니까 판결 최종 결과는 전임 시장한테 214억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사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는 그 전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2013년에 그 소송을 시작했고 2018년도에도 시장 선거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도 중요한 이유가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사후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거는 그다음 문제다라고 해서 나갔던 건데 그때 18년도에 시장에 도전했던 것도 이번에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건 설명해 드리고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 현근택 후원회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후원금이 찼다는 놀라운 소식. 네네. 이게 사실은 뭐 저도 이게 팻말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어제 정도에 아마 후원금은 다 찬 것 같고. 지지가 엄청나네요. 용인에서. 일단은 사람들이 제가 뭐 계속 그동안 활동해온 것도 있고 제가 2006년에부터 이제 용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알던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 홍보는 많이 안 했는데 또 알게 모르게
후원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99% 정도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야, 그 가진 자의 여유. 그건 왜냐하면 아닙니다. 선거판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채우기 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아시다시피 후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저도 아는데 그래도 주변에 많이 그동안 제가 닦아온 분들이나 도와주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 느낌 같아요. 현근택 그간 고생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저를 보면 그 특히 우리 당 지지자나 이런 분들은 약간 애잔함이 있어요. 맞죠, 그동안 뭐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고 압수수색도 받고 재판도 받고 많이 했는데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딱 뭐 어떤 위치를 가진 게 아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애잔함, 그렇지. 애잔함, 측은함 개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우리 당 지지자들은 그게 되게 많고 근데 또 이번 경선하면서 보니까 그게 저에 대한 약간 지지 아니면 그래 너 이제 이거 할 때 됐다 아니면 뭐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 댓글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면 네. 현근택 후보가 청년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50대입니다. 저 나이 71년생이니까 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 외모는 보면 한 40대라고 해도 믿을 만한 외모인데. 근데 최근에 개고생 중에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이화영 재판 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1심에서 공소 네. 기각. 이게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맞아요. 두세 달 전에 검사의 수사 범위를 넘었었다고. 이게 현근택 뭐 이재명의 변호인 그래가지고 엄청 개고생을 했는데 네. 이것마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현근택 변호사를 돕는. 이게 어떤 사건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화영 제가 대북송금 사건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 중에 일부를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쪽에 갖다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당 기자회견할 때 썼던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변호사 사무실 우리 집도 압수수색 당하고 제 차도 압수수색하고 애들 있는 데서 그래서 재판도 받았죠. 한 2년 받았어요. 그래서 2년이요? 2년 받았죠. 1심을? 네. 이게 왜냐면 뭐 증인들이 많고 뭐 이게 증인이 뭐 반 이상은 변호사예요. 다 관련된 사건들 변호사들이어서 근데 했는데 저는 계속 뭐 이게 수사권 없다 주장한 거였고 그리고 수사권이 없다라고 결론 난 거라서 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결국은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도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 수사권이 결국은 관련 사건 별건이냐 관련 사건이냐 요 경계선인데 저는 계속 이게 별건이라 주장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제 얘기가 맞다라고 판결 난 거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출마해야 되는데 날개를 달아준 느낌. 오히려 저런 게 반전이 생기면 훨씬 더 동력이 생겨요. 고생을 했지만. 야 결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판사들이 이제 2월달에 인사 가잖아요. 인사 가기 전에 이거를 판결을 계속 내달라고 했는데 원래 1월인가 12월인가 잡혀서 한 번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가버리면 2월달에 판사가 바뀌면 이분이 와서 또 기록 보면은 4월, 5월 그렇죠. 넘어가 버리거든요. 넘어가죠. 그럼 이제 우리 그 서류 접수 검증 서류는 막 4월, 3, 4월에 해야 되는 2월에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1차 검증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나서 2차 때 검증 서류를 냈어요. 이게 만약에 재판 중이었으면 검증할 때 보류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사법 보류돼- 리스크라고. 네, 사본 리스크 있다고 보류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거 사실은 뭐가 돼도 좋으니까 판사한테 빨리 선고만 내주십시오. 계속. 그러니까 판사도 나중에는 뭐 자기 가기 전에 내주고 가겠다 해서 2월 달에 낸 거예요. 마지막 막차에 딱 낸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 그 판결을 어쨌든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을 내려준 판사한테 되게 고마워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 운도 따르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제 용인시장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용인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요. 전국에서는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네. 저 지금 파란 선 안에 들어있는 게 용인이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선에서 제일 핫한 곳 중에 하나가 저는 맞습니다. 용인이라고 보는데 네. 보면 여기에 수원, 성남, 경기도 광주, 이천, 안성, 네. 모산 이런 데가 쫙 둘러싸여 있기도 그렇죠. 하고 네. 지역이 굉장히 넓기도 하고 그렇죠. 인구는 100만이 넘어요. 네. 사실 인구 규모로 따지면 광주 현재 광역시보다 조금 그렇죠. 작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땅 면적은요 서울의 98%. 서울이랑 비슷해요. 진짜 넓다. 넓어요. 끝에서 끝에 가면은 뭐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아니, 그렇긴 해요. 저도 네, 맞아요. 자주 가는데 예. 저 왼쪽 끝이 성북동이고 오른쪽 끝이 배감인데요. 거기까지 가면 차 막히면 막 2시간씩 걸립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인구는 네. 110만인데 광역시 중에 인구 제일 적은 데가
울산. 울산. 울산이 지금 110만이 깨졌어요. 한 106만, 7만 이 정도예요. 울산보다 많네 그럼. 인구는 많죠. 근데 예산은 1.6배. 공무원 숫자는 1.8배. 울산이 많죠. 이게 결국은 광역시하고 기초단체의 큰 차이예요. 뭐 100만 특례시 만들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기초단체 큰 권한은 사실은 몇 개 나눠주는 것보다 원래 있던 건 아니면 늘어나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아무리 나눠줘도 지방자치 아무리 몇 개 나눠준다 해도 계속 생겨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계속 지방 이양한다 한다는데 광역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죠. 네. 광역시 될 수도 있겠네. 현근택 지나고 나면. 근데 이제 광역시 제도 자체가 이제 안 해주니까 특례시로 만들었는데 물론 뭐 지방에서는 또 특례시만 혜택 주는 거 아니냐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또 기초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선거 과정에도 우리 광역시나 뭐 보궐선거 관심 많지만 기초단체 관심이 잘 없고 기본적으로는 5만인 뭐 군수 권한이나 이제 특례시 시장 권한이나 거의 대부분은 다 비슷하다는. 그렇군요. 네네. 지금 용인은 3구, 처인구, 네네. 수지구, 기흥구, 네. 5읍, 네네. 2면, 네. 3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사실 인구는 처인구가 제일 없지 않아요? 아니, 면적은 면적이. 80%. 어. 근데 인구는 110만 중에 30만. 그러니까 이제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좀 적은 편이고 수지 기흥은 면적은 20%. 그다음에 인구는 80만. 그러니까 좀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지는 용인은 구가 지금 3개인데요. 비슷한 인구의 규모인 화성이 이제 구가 4개 됐거든요. 그다음에 특례시도 용인보다 좀 늦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구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쪽 그러니까 수지하고 기흥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고 근데 개발은 거의 완료됐는데 근데 이제 난개발하다 보니까 교통 문제, 학교 문제, 뭐 문화시설, 인프라 문제가 굉장히 많고 처인구는 땅은 넓은데 아직 이제 개발이 안 돼서 쉽게 얘기하면 도농복합도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쪽은 이제 개발을 많이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용인 하면은 에버랜드가 있고요. 네네. 캐리비안 베이, 네. 호암미술관, 네. 한국민속촌, 네. 양지 파이니조트, 네. 용인 자연휴양림 네네. 갈 곳도 많아요. 네네. 용인이.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에버랜드랑 뭐 지금 한국민속촌을 제일 꼽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거는 반도체. 반도체 국가산단, 뭐 그다음에 일반 산단 문제인데 사실은 거의 2개로 수렴돼요. 하나는 반도체 단지 이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제 교육, 교통 서울로 빨리 갈 수 있게 해달라 이 요구가 제일 많아요. 그건 이제 용인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 남부나 이제 수도권 이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는 다 똑같아요. 서울로 빨리 가게 해달라 지하철이든 광역버스든 빨리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아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자족 도시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또 반증이겠죠. 현근택 되면 바뀌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 현근택 변호사가 이런 방송에 안 나오는 사이에 또 완전 똑똑한 변호사잖아요. 행정 경험까지 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용인에서 12년 가까이 소송을 네네. 하고 있었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용인 시장은 국민의힘이다 보니 네. 이제 민주당 시장인 곳 용인만큼 크기가 큰 곳에서 이제 행정 경험을 합니다. 네. 지금 저번에 저 이재준 시장도 한번 나오셨었는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이재준 시장 밑에서 제2 부시장이라는 걸 했고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본인의 목표는 이제 용인 시장을 하는 게 네. 목표였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 12년 대장정 마무리 네네. 이제 여기 이제 대표 변호사가 이제 현근택 변호사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유일한 변호사죠. 네. 그러면 이 사건이 뭐예요? 도대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용인 경전철이 2013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요를 하루에 17만 명 탄다고 했어요. 근데 17만 명을 못하면 90%까지는 무조건 보장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17만 명의 90%는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30%만 타면 그 60%의 갭은 시에서 메꿔주기로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개통해서 타보니까 뭐 하루에 10,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30년 물어주면 뭐 3조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당시에도 논란이어서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거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시장이나 그 수요 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요 측을 한 사람들한테 제가 한 40몇 명한테 이제 재판을 했는데 주요한 거는 시장, 전임 시장하고 수요 측을 잘못한 기관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정책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12년 재판에서 전임 시장한테 214억 손해배상 그다음에 그 한국교통연구원이라고 수요 예측하는 국립교통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42억 손해배상 판결 받았죠. 이게 왜냐하면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임기를 그만두면 정치적으로 책임지면 법적 책임은 안 진다. 그게 다 상식이고. 그다음에 수요 예측 기관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도 그거는 뭐 통계상 아니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 안 진다. 법적으로. 책임 안 진다 했는데 그 상식을 깬 거죠. 시장도 정책 잘못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다. 국가 어쨌든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도 용역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법적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 정책 결정하는 시장이나 수요 예측하는 그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긴장하겠죠.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주민소송 12년 대장정 마무리. 네. 실제로 저거 보면요. 저거 경정철이거든요. 밑에 사진이. 네네. 저거 달랑 한 칸 있어요. 한 칸이에요. 맞아요. 저걸로 뭐 몇 명 이용한다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10,000명 이내였는데 지금은 많이 이용해요. 지금 한 칸 다니는데. 저도 한번 저거 타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케이블카처럼 네, 되게 맞아요. 단란해. 서울에 있는 지하철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의 경전철은 일단 지하로 다니고 몇 칸이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어서 이제 약간 지하철이 작은 거라 치면 저거는 사실 이제 버스네, 고가도로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경관도 많이 해치고 그다음에 원래 두 량이 다니게 돼 있는데 한 량만 다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효율도 낮고 저거 승무원도 없죠, 제가. 없어요. 자동 시스템인데 저게 이제 외국 시스템이라 저거를 좀 국산화시키고 아니면은 더 뭐 지금 연장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연장 노선 확장되는데 그 전에 저 시스템 자체를 좀 국산 기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야, 근데 12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영인 시민들은 현근택을 알아본 거고. 다음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용인 그러면 넓기도 넓고 서울의 네. 98%요. 네네. 넓기도 넓지만 결국에는 지금 막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것은 네네. 가장 큰 문제가 교통 아니겠어요? 교통이에요. 맞아요. 그 용인에 살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네. 살고 있으면 불편하긴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로 대부분이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대부분의 도시가 지방 도시다 아니면 수도권 인근 도시 겪는 게 출퇴근을 다 서울로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인 지역이라든지 그 인근에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서울로 가다 보니까 일단 강남,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 이 네 군데로 빨리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이제 강남역 쪽으로 빨리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광역버스 증차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지금 이제 신분당선이라고 이제 그 수지 광교 쪽에서 오는 거는 강남역으로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예. 근데 이쪽 용인시청이나 동백 쪽에서는 강남역으로 바로 가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사실은 뭐 지하철이 어찌 보면 이게 경전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국철로 계획돼 있다가 나중에 국철이 안 되니까 결국은 도시철도로 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민자로 한 거거든요. 그런 수순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제가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현 용인시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저 교통에 대한 부분이 네. 추미애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랑 네네. 용인시장이랑 네,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랑 그렇죠. 해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장모님 묘소가 용인에 있어요. 저희 네네네. 구에 네. 진짜 넓어 거기는. 없죠. 근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측면이 차 없으면 못 다녀요. 네. 대부분 차 끌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서울로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불편하고 낮에는 이제 주로 동서간에 움직이는데 그 동서간에 움직이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늘려달라 안 되면은 시에서 직접 그 버스 같은 거를 운영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오늘 낮에 저 간담회 한 데는 뭐 고등학교였는데 죽전에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동탄에서 그걸로 배정받았다는 거예요. 와. 동탄에서. 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실어 나르는 거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통학하다가 결국 이사 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출퇴근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땅은 넓은데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이동 수단이라는 게 뭐 지하철, 그다음에 광역버스, 마을버스, 그다음에 뭐 톡버스, 택시 이런 건데
이제 모두 다 불편함 호소하는 게 교통 문제예요. 교통 문제.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뭐 추미애 도지사 후보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그때 정치에 입문했어요. 추미애 대표. 그랬죠. 예, 예. 추미애 키즈 중에 한 명이에요. 키즈 좀 그 아들 퀴즈 직원. 아들 문제 했을 때도 제가 좀 관여를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뭐 추미애 후보님도 용인에 한 2번 정도 방문해 주셨고 또 큰 힘이 돼요. 또 또 경기 남부가 이제 반도체 벨트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다 공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인은 용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수원하고도 연결돼 있고 성남하고도 연결돼 있고 위로 가는 거는 다 성남을 지나든지 해야 돼요. 옆으로 가는 건 수원 지나야 되고 밑으로 가면 화성이고 평택이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다 어찌 보면 반도체나 아니면 그 이슈들이 다 똑같아요. 다 서울로 가는 교통 문제, 다 또 반도체 이슈 문제, 또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지 자족 도시 만들 건지 해서 다행인 거는 이제 수원시에 있으면서 제가 일단 행정도 좀 경험했고 수원시장님하고도 좋은 관계도 있고 또 뭐 조만간 아마 뭐 MOU 같은 거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경계선에 붙여 있는 데들이 있어요.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렇겠죠.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남시하고도 많이 이렇게 다툼이 성남하고 용인이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맞아요. 사업이 잘 안 돼.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경계선이나 같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다 같이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민주당 후보로 잘 이렇게 되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이 이제 네. 진짜 중요한 질문이 중요한 질문. 나갑니다. 네. 용인하면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완성되고 네네. 있는데 야 용인은 지금 전기도 없으면서 네네. 이게 지금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 많은 전기를 어떻게 할래 첫 번째 문제고 네네. 이제 일부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추미애 후보나 이영근택 후보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게 반도체 이전은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가 풍부한 호남으로 좀 몇 개 좀 네네. 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만 싹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지역이기주의라고 해도 좀 우리 고향에 좀 나눠주시죠.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민주당 집권하니 호남에서 반도체 공장 뺏어간다. 뺏어간다 그래, 뺏어간다. 그러려고 이 토지 보상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늦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에너지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안 해주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물론 뭐 지금 일단 확정된 계획이에요. 확정된 계획이고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차에서 한 9조 정도 투자한다고 됐잖아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각 지역에 맞는 것들을 해가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호남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기 문제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나 어디서나 다 필요한 문제거든요. 네. 또 뭐 호남에는 또 한전 공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에너지 문제가 예전처럼 물론 지금은 원자력 그다음에 석유, LNG, 뭐 재생에너지 이 정도지만 이 에너지 예를 들어서 우리 뭐라 그러죠? 핵융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에너지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사실은 안 되면 뭐 이거 반도체 분야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뭐 AI 시대에 가면 계속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된 것들은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거기에 맞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지금 아마 새만금에서 처음에는 이게 이 얘기 나오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현대차로 정리되니까 지금은 다 여러 군데서 그 쉽게 원전 있는데 아니면 화력 발전소 있는 데서는 다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뭐 용인에 다 짓냐 이거 2개는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여기저기서 다 요구 6군데 7군데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반도체 벨트가 경기 남부에 형성된 거는 82년부터예요. 이병철 회장이 기흥 그 단지에 사실은 반도체를 처음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시작해서 기흥에서는 R&D 주로 하고 생산은 맞은편 동탄에서 하다가 평택 갔다가 평택이 다 끝나면 이제 용인에 오는 구조로 돼 있고 하이닉스는 이천에 있고 청주에 있는데 청주는 옛날에 LG 반도체가 있던 데고 원래 이제 메인이 이제 이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기 남부권에 사실은 그 반도체 벨트가 형성된 게 물론 사람도 사람이지만 협력 업체라든지 소부장이라든지 이게 생태가 형성돼 있어요. 형성돼 있는 걸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놓는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용인이 절대 못 준다. 네. 당연히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 문제는 네.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렇죠.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뭐 서해안 쪽에 태양광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렇죠. 갖다 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용인이 그간에 굉장히 국민의힘스러웠던 경우가 많아요. 선거 네네, 결과를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그 수원과도 성남과도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국민의힘 시장이어서 그렇고 그렇죠. 현 시장이 이상일 씨.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런 종류의 정당에서 시장을 하면 바뀌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예. 그 잘한 게 있긴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언론사 기자 출신이에요. 아. 중앙일보 정치부장도 했고 뭐 미국의 워싱턴인가 어디 특파원도 아마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홍보실장인가 뭐 이런 걸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이었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대, 윤석열의 입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아마 언론사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뭐 홍보는 잘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다 자기가 했다 그래요. 반도체도 다 자기가 한 거고. 그럼. 예. 근데 하이닉스는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한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때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아마 삼성 국가산단은 뭐 이분이 있을 때 한 건 맞는데 그 당시에 뭐 윤석열이 아마 이원모 도와주려는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맞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용인에 이원모가 나왔잖아요. 뭐 아주 가까운.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다 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약간 고립된 선처럼 돼버렸어요. 일단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정 협의 될 리가 없죠. 그다음에 국가산단 범정부 TF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맨날 이제 열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다음에 뭐 국회도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4분이 다 민주당 소속이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도 민주당 소속이죠. 이분이 계속 경기도지사하고 부딪혀왔어요. 경기도에서 뭐 승인해줘야 되는 것도 승인이 잘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립된 섬처럼 돼 있어서 그 고립된 섬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네. 다행스럽게 현근택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인사는. 아직 압도적이진 않고 한 더 압도할 거예요. 10%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후보가 되고 첫 조사예요. 양자간의 대결 첫 조사여서 지금 아마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이분들은 후보 등록했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근데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거는 정당 지지율보다 못 나오고 있어요. 어디든지 이제 후보자들이 기준이 당 지지율보다 더 나오냐 덜 나오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수렴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첫 조사이긴 한데 앞으로 조금 더 갭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신감 좋아요. 자신감 네. 좋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저는 이상일 시장, 현 시장이 저게 아마 맥시치 최대치라고 보고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민주당 지지율에 아마 이제 수렴에 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그래도 여론조사를 딱 하는 걸 보면 경기도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보면 다 이제 거의 무난하게 이긴다고 보는데 아마 용인은 좀 뜨거운 감자인가 봐요. 이제 현직 시장이 강한데 잘하고 있는 뭐 잘한다는 일도 있는데 현근택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데서 아마 여론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10% 이상 격차를 아마 조만간 벌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거 있죠. 우리가 관심 갖기 시작하면 여론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사실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1번 그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게 아까 말씀처럼 정당 지지율보다 못 나오고 있으니 물론 저의 개인적인 능력도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일단 우리 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뭐 중도라든지 이거라서 제가 경선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외로 보니까 이제 제가 시장 나온 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많아요. 아까 그 지역에서 밭 간 거잖아요. 네. 공중전 안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현근택이 영인시장 후보가 됐대 그 소식이 처음 전해진 거라서. 맞아요. 나온지 모르는 사람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막 이제 방송이나 여기서 막 얘기한 게 아니어서 근데 이제 조금 그나마 이제 되고 나서 조금 이제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우리 당 지지자들도 죄송한 게 우리 당 지지자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셨어요? 아유. 국회의원 하시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이래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18년 때도 나왔습니다. 용인에서 12년 동안 소송했고요. 경찰차 소송했고요. 수원에서 부시장도 해서 행정 경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은 현근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아.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현근택 뭐 한대. 네. 근데 지금 다시 나타나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손을 덜썩 잡은 거죠. 현근택 인터뷰하고 싶다 이거고. 네, 고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용인 시민이 직접 만든 소확행
그걸 선정하는데 네. 가장 먼저 10개 선정했다면서요. 네네. 이런 시장은 내가 보기에 잘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교통하고 반도체 부분은 큰 공약이라고 맞아요. 하면 네. 진짜 영인 시민들은 뭐가 불편할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그 시민들한테 공모를 받았다면서요.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5천만 원 이하 중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를 100개 선정하겠다는 얘기예요. 50억인데 그게 이제 4년 동안 나누는 거니까 1년에 한 12억 정도면 되는 거죠. 지금 10개 중에 지금 소개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저상버스 모니터단 아니면 통학로 안전 캐노피 설치 뭐 기응력 하부 뭐 흡연 부스 설치 장애인 및 어르신 뭐 찾아가는 생활 수리 서비스 요거 저도 눈에 확 들었는데 아이드림이네. 네, 이게 뭐냐면 그 의외로 그러니까 어르신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저런 뭐 형광등 하나 고장난 거 아니면 문고리 고장난 거 특히 화장실 고장난 거를 수리 못해서 애먹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게 사실은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근데 자기는 못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다고 누구 하루 시키려면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비싸요. 화장실이나 문고리나 아니면 문 고장난 거 이런 것들 그런 거 수리 서비스인데 이게 사실은 큰 돈 안 들어요. 이게 시에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 한번 갈 때마다 우리가 비용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부르면 하루 일당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 저도 딱 받으면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5천만 원 이하 100개 정도 선정하는 건데 사실 100개 넘어 들어왔어요. 넘어 들어와서 그중에 이제 추리고 있거든요. 추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는 보니까 또 이제 상가 있는데 이렇게 턱이 있어서 휠체어 못 들어가는 요 턱 설치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장애인 대체 같은 데서는 되게 큰 돈 안 들어가는데 해줄 수 있는 아직도 그런 곳이 있어요. 있어요. 지방선거를 몇 번 했는데 공약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의외로 또 뭐 그 다녀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이나 그 단체들은 근데 이제 약간 이게 공익성도 따지고 혁신성도 따지고 확장성도 따지고는 있어요. 따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그게 어찌 보면 지자체장 하는 주의된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처럼 시민들한테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정위원회도 따로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선정위원 뭐 시의원 출신이나 아니면은 정책을 해봤던 분들이 있어서 선정 작업 엊그제 10개 발표했고 선정은 실제로 조금 더 했어요. 더 했는데 어쨌든 100개는 뭐 무조건 넘을 것 같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안해 주시면 제가 아마 네이버에 제 블로그 하거나 거기 보면은 이제 제안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고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때 그 느낌이 와요. 물론 나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훨씬 젊었죠. 네. 시작하는 거는. 근데 굉장히 영리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형은 대고 보가 이럴 때 용인이 이런 게 있잖아요. 다 공약은 거짓말입니다. 확 바뀌는 건 불가능해. 체감되면 돼요.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우리 지역이 확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와 이게 하나씩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안지 되게 오래됐어요. 2007년부터 알았어요. 내가 2006년에 수지로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그분은 그때 성남 변호사였었고 사실 변호사 사무실도 같이 할 뻔도 했어요. 서로 얘기도 뭐 로펌도 같이 해볼까 이러다가 조금 이제 서로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분 일을 하는 거 다시 아시겠지만 같이 일해본 분들은 정말 이 습득 빠르고 정말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또 공무원들한테 질문하는 거나 보면 정말 날카롭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 말 중에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들이 힘들고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들이 편하다. 그 말은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 그 공직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딱 본받아야 될 말이거든요. 저도 100% 동의해요. 그건 세종대왕님 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현재 정치에서는 이제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 물론 세종대왕도 그래 실천을 했지만 최근 정치인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실천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런 말씀처럼 그런 행정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뭐 괴롭히겠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사실은 방향과
그 리더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면 돼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사실은 능력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 방향 제시를 해주는 리더.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 단위에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용인해서 실현하는데도 제가 일단 앞장서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최고의 찬사가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용인의 이재명. 아 그렇죠. 용인의 이재명. 예,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중에 가장 근접하는 호칭이 용인시장 후보 현근택 변호사가 아닐까. 아유 그런 생각을 고맙습니다.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선거 구호도 대통령은 이재명, 용인시장, 현근택 그렇게 메인 슬로건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뭐 야 또 뭐 대통령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보면서 가까이 보면서 배웠고 또 성남하고 용인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할 게 많고 이렇다 보니까 또 제 선거를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 성남이랑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도와주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가깝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또 뭐 김용이나 아니면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사실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거기서 잘했던 거 성남이랑 경기도에서 잘했던 거를 제 캠프에 와서 정책으로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남에 일했던 분도 있고 그다음 경기도에서 일했던 분도 있으니까 그게 어찌 보면 직접 그 했던 실무자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사실은 그 방향 정하는 거는 정하지 못해요. 그럼 방향 정하는 거는 리더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라서 여건이 너무 좋죠. 성남이라든지 뭐 경기도에서 해본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해본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고맙습니다. 현근택 지금까지 뭐 했나 궁금해 하셨던 분들 드디어 진짜가 네. 나타났고요. 네네. 알고 봤더니 아무 도움 없이 자력으로 네. 용인시장 민주당 후보가 돼서 친정에 돌아온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앞에 네, 보시면서 새날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경선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이 남았습니다. 본선에서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이 또 윤석열의 공보시장 출신이고 저는 그래서 내란 잔당을 지방정부에서 몰아내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도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를 형성해 왔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용인해서 반드시 실현시키겠고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꼭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당선을 당연히 시켜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용인에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크게 도움됩니다. 맞습니다. 현근택 찍어달라 이렇게. 네네. 자, 현근택 화이팅! 감사합니다. 용인의 100년을 위한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현근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